푹푹 들어간 곳을 보고 힙 딥이라고 골반이 넓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 골반뼈 밑에 있는 대퇴경부의 각에 의해서 중둔근은 등척성 수축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 자체를 자극할 수 있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 세 가지 운동을 오늘 추천을 해 드릴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힙박사 제이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힙 운동은 바로 중둔근 운동입니다. 중둔근이라는 근육은 여러분들이 힙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었을 법한 그런 근육이에요. 여러분들이 힙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근육은 아마 대둔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둔근이라는 근육은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도 하고 엉덩이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근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힙하면 대둔근이라는 근육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대둔근이라는 근육은 제가 계속 다뤄왔고 앞으로도 다룰 거기 때문에 제 다른 영상들을 보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중둔근이라는 근육은 역시나 대둔근만큼 어쩌면 대둔근보다 더 중요한 근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기능적인 역할들, 그리고 자세를 잘 잡아주고 신체를 안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안정자 역할,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엉덩이 근육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대둔근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60초 후에 힙과도 공개됩니다. 관련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이 중둔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중둔근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중둔근의 가장 좋은 운동 3가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은 중둔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중둔근과 관련된 운동들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목차는요. 일단 첫 번째로 중둔근이 어떤 근육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둔근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이 골반의 가장 큰 문제죠. 힙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힙딥이 어떤 건지, 힙딥이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중둔근 운동.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은 현대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과 그 많은 이론적 지식들을 조금 한데 모아서 봤을 때 중둔근 운동 딱 3가지만 추천한다면 어떤 운동을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 3가지 운동을 오늘 추천을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이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운동을 2-3가지씩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멤버십을 제가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많은 댓글들도 보이고 반응들을 봤을 때 운동 동작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동작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영상들은 매주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보고서 내가 PT를 하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운동을 좀 제대로 좀 배워보고 그거를 매일 헬스장에 가서 혹은 자기가 운동하는 공간에 가서 운동을 좀 하면서 힙을 발달시키고 싶다, 체형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월 4,9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니까 그거 조금 투자하셔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운동 동작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영상을 매주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많은 사랑과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어떤 근육인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중둔근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과 같이 중둔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중둔근이라는 근육은 골반을 후방에서 바라봤을 때 약간 측면에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힙딥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근육인데요. 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시작하는 점은 장골등, 그러니까
골반뼈의 장골능이라는 부분과 장골 아래 외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끝나는 지점은 대퇴골이죠. 허벅지뼈의 대전자의 윗면에 붙어서 끝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어떻게 쓰이냐면 대부분 고관절이 외전, 다리를 벌릴 때, 그리고 외회전에도 약간 기여를 하고 또 내회전에도 기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둔근에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해부학적 상식일 텐데, 여기서 또 힙박사니까 제가 좀 추가해 드리자면, 중둔근이라는 근육은 뒤에서 봤을 때 측면으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돌려놓고 옆에서 중둔근을 바라보게 되면은 중둔근이 전방섬유와 후방섬유로 나눠져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방섬유는 고관절이 약간 굴곡됐을 때, 굴곡이 약간 이루어졌을 때의 움직임에 조금 더 관여를 했었고요. 후방섬유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 조금 더 신전된 상태에서의 움직임에 조금 더 관여를 했습니다. 회전으로만 본다면 중둔근 전방섬유는 고관절이 내회전될 때 좀 관여를 하고요. 후방섬유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 외회전될 때 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전방섬유와 후방섬유로 나눠져 있고 전방섬유와 후방섬유의 기능이 조금씩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인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중둔근의 전방섬유가 강할까요? 후방섬유가 강할까요? 바로 정답은 후방섬유가 훨씬 더 약하고 전방섬유가 강하다입니다. 이유는 전방섬유는 고관절이 굴곡되었을 때 움직임에 관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좌식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이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관여하는 대퇴 근막장근이나 중둔근의 전방섬유들이 훨씬 더 기능을 잘하고 후방섬유가 담당하는 기능들은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둔근의 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대둔근의 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둔근의 결도 한번 살펴보면은 재밌는 사실들이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중둔근의 섬유는 대둔근과는 달리 수직면으로 이렇게 결이 생겼습니다. 대둔근은 횡단면으로 생겼는데 중둔근은 수직적 방향으로 결이 생겼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대둔근과 중둔근이 하는 역할이 약간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둔근이라는 섬유의 결은 세로 방향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그 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둔근은 횡단면으로 회전하는 움직임보다는 시상면으로 굴곡하고 신전하는 동작에 훨씬 더 관여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굴곡과 신전에서도 전방섬유와 후방섬유의 역할이 조금씩 나눠지고, 하지만 또 단순하지 않게도 굴곡과 신전에 아주 깊게 관여를 한다기보다는 외전, 그러니까 다리를 벌리는 기능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근육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중둔근이 하는 가장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능은 바로 골반이 한쪽으로 떨어지는 거를 수축을 통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중둔근이 도맡아서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걸을 때 보행 패턴의 80% 이상은 싱글렉, 즉 한 다리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측성 운동보다는 편측성,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뇌 발달, 또 다양한 기능의 향상과 개선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80% 이상이 싱글렉, 한 다리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들이 저하가 되는 것이 현대인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기능들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힙이 발달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여러분 스스로 걷는 패턴, 즉 보행 패턴을 관찰할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운동 전문가로서 많은 회원님들의 보행 패턴을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해본 결과 많은 분들이 트렌들렌버그라는 골반이 실룩실룩거리는 형태의 보상적인 보행 패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둔근의 생김새와 어떤 결, 그리고 중둔근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둔근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을 해야지 가장 효과적일까? 그리고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중둔근의 특징들을 모아놓고 보면 저희가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등척성으로 수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둔근이라는 근육은 우리 골반의 안정화 그리고 이 긴 뼈인 허벅지 뼈의 안정화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안정화 기능은 근육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늘어나면서 버텨주는 형태의 단축성, 신장성 수축보다는 등척성 수축,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수축하는 거를 중둔근이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저희가 걸을 때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스트라이킹 동작에서 당연히 무릎은 골반보다는 안쪽에 형성되어 있고 골반뼈는 넓은데 허벅지뼈는 또 길고 무릎은 골반보다는 좁은 각을 갖고 있고요. 이 각을 가지고 Q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Q 앵글과 더불어서 중력 중심은 안쪽으로 모이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스트라이킹 되면서 무릎이 안으로 원래 내회전 및 내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중둔근이 나타나서 수축을 해줍니다. 근데 그 수축이 근육이 짧아지는 형태의 수축이 아니라 중둔근 자체는 가만히 있지만 거기서 어떤 장력을 발생시켜서 즉 등척성 수축을 통해서 무릎의 방향이 안으로 많이 틀어지지 않게끔 외전과 외회전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행 시에 골반이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마찬가지로 등척성으로 수축을 해줌으로써 골반의 평형을 유지를 해줍니다. 이런 사실들을 근거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다른 근육들처럼 막 늘리고 막 짧게 만들어서 이 근섬유를 손상시키고 회복시키는 과정에서의 발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등척성으로 수축하는 형태의 수축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중둔근의 본질 자체를 자극할 수 있는 그리고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아주 핏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운동 유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둔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수축 형태는 등척성 수축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들에서 등척성 수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 이런 게 등척성 수축이구나. 그리고 그 등척성 수축을 통해서 중둔근이 어떻게 자극을 받게 되고 기능하게 되는구나. 이런 점들을 운동 동작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동 3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힙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힙딥이라는 거는 골반뼈와 대퇴골, 그러니까 허벅지뼈 사이에 푹 들어간 곳을 보고 힙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힙딥이 결정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골반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대퇴골, 즉 허벅지뼈의 모양에 따라서 힙딥이 결정이 된다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골반뼈와 허벅지뼈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이 길면 길수록 힙딥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요. 또 대퇴골, 이 허벅지뼈를 자세히 보면은 일자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서 골반에 끼어져 있습니다. 소켓 안에 꼭 끼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결정하는 대퇴경부의 길이가 또 힙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허벅지뼈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대퇴경부 끝과 그리고 골반뼈 사이의 간격에서 경사가 진다고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골반뼈는 좁은데 대퇴경부의 각이 넓으면 그 사이가 움푹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대퇴경부의 생김새 다음에 대퇴골, 그러니까 허벅지뼈의 주행 방향이 또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골반이 넓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 앵글이라고 하는 각이 크기 때문에 대퇴골이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힙딥이 더 커 보일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우리가 여성분들을 보고 골반이 넓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골반뼈 자체의 넓이가 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골반뼈 자체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골반뼈가 더 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 골반이 넓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 골반뼈 밑에 있는 대퇴경부의 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매가 되게 좋다, 되게 골반이 넓다라고 얘기하는 여성분들의 사진을 보게 돼도 허리가 있은 다음에 골반이, 여기가 골반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밑에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해서 안으로 좁아진 형태의 골반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형태의 골반 같은 경우에는 골반뼈는 이 정도인데 거기서 대퇴경부가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골반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넓고 예쁜 골반이어도 지방이 쌓이는 것이 골반뼈나 허벅지뼈 쪽에 움푹 튀어나온 형태로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역시도 힙딥의 원인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골반뼈의 넓이, 그리고 골반뼈의 길이, 그리고 대퇴경부의 생김새와 각도, 그리고 대퇴골의 주행 방향, 그리고 골반 주변에 쌓인 지방의 정도에 따라서 이 힙딥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둔근 운동 중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원님들이 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알려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 브릿지랑 사이드 레그 레이즈를 같이 하는 이 동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측면 코어 운동들을 해보신 분들은 이 동작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일단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고관절을 이렇게 굴곡시킨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또 고관절을 이렇게 펴신 상태, 신전시킨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신전시킨 상태에서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관절을 신전시키게 되시면 옆구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금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굴곡시킨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어깨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 안 되시고 귀랑 어깨랑 최대한 멀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쭉 눌러주세요, 지면을. 그러면 벌써 옆구리 쪽에 텐션이 좀 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릎 지지하고 골반을 쭉 들어주십니다. 최대한 많이 들어주신 상태에서 위에 다리를 뻗어주시는데 측면, 사이드, 뒤쪽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중둔근 후방섬유가 활성화되고 밑에 있는 다리 또한 중둔근이 활성화되고 더불어서 측면 코어까지 활성화되는 그런 아주 좋은 등척성 수축 코어 그리고 중둔근 운동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둔근은 등척성 수축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척성 수축을 해주시는 게 중둔근의 본질적인 기능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중둔근에 힘이 많이 없으시다고 하실 때 특히 등척성 수축을 먼저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 눌러서 좋은 어깨 상태와 옆구리 텐션 가져가고 골반 들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리 뻗어주시는데 다리를 뒤쪽으로 뻗어서 버텨주시면 됩니다. 30초씩 한 2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잘 되시면 그 상태에서 다리를 그대로 내렸다가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중둔근 후방섬유의 수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드 레그 레이즈입니다. 이제 서서 하시는 사이드 레그 레이즈를 저는 추천을 더 드리고요. 그 이유는 선 상태에서 사이드 레그 레이즈가 이루어질 때 이 다리도 중둔근이 계속 등척성으로 수축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중둔근 운동이 될 거고요.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후방섬유를 많이 타겟하고 싶으시면 고관절을 약간 신전시키면서 뒤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차주시는 게 중둔근 후방섬유 타겟하기 훨씬 좋고요. 이 상태에서 약간의 대둔근도 좀 개입하는 걸 원한다 하시면은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차주시면은
대둔근을 위한 킥백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외회전도 들어가기 때문에 중둔근과 대둔근 같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서서 조금 해보시고 잘 되시면 밴드를 이용하셔서 알려드릴게요. 무릎에다 끼시는 방법이 있고 다리에다, 발목에 끼시는 방법이 있는데 발목에다 끼시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발목에다 끼시는 게 좀 어려우시면 처음에는 무릎 아래에 끼고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해서 벽을 살짝 밀어서 복압을 좀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리를 대각선 뒤로 차고 천천히 와주시면 돼요. 왔을 때 발 대지 말고 살짝 띄워주신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자, 마지막은 싱글렉 데드리프트입니다. 중둔근 운동하면 저는 단연 이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세를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냥 무게를 추가해서 싱글렉 데드리프트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싱글렉 데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선 상태에서 내려가서 먼저 캐틀벨을 터치하시는 동작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할 때 저는 좀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 하시면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틀어지거나 아니면 내려가다가 이렇게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될 겁니다. 또는 몸이 이렇게 틀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쉬운 방법은 같은 손, 같은 다리를 사용해서 터치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러면 몸에 회전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싱글렉 데드리프트, 중둔근의 활성화를 극대화시키는 데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손을 이용을 해주셔야 몸통에 회전이 들어가고 그래야 잡고 중둔근도 더 수축을 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옆에서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허리가 굽지 않는 거예요. 선자세에서의 이런 힙힌지 자세가 잘 되신다고 하시면 한 다리를 들어서 허리에다가 손등을 대고 척추 중림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신 다음에 이렇게 먼저 바닥을 터치하시는 동작들을 좀 수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동작이 만약에 잘 되시면 그 다음에 캐틀벨을 이용해서 수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캐틀벨을 잡고 그리고 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둔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중둔근 운동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저한테 PT를 받으러 오셨을 때 사실 이제 체형평가나 기능평가 등을 진행을 해보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측면에 대한 코어의 안정성과 이 중둔근의 약화로 인한 다양한 기능 부전이나 기능 장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느라고 저도 중둔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운동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둔근이라는 근육 역시 대둔근이라는 근육과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이 둔부에 있는 근육들은 모두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보완해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중둔근에서도 전방섬유, 후방섬유를 제가 나눠놨지만 걔네들도 역시 서로 협응해서 수축을 하고 작용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하지만 현대인들한테 특히 자식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들한테는 전방섬유보다는 후방섬유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서 후방섬유의 좋은 운동들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운동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오픈한 멤버십 채널에서는 보다 자세하고 정교하고 또 다양한 케이스들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운동 동작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지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은 비용이지만 여러분들의 건강 미용에 꾸준히 한번 투자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월 4,9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투자를 해서 멤버십에 대한 베네핏도 좀 받아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댓글 제가 다 일일이 또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나누고 싶으신 부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힙박사였습니다.